여성은 불이 붙은 자신의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여대생 헬레나라고 합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을 저는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른 주에 살지만 저는 LA로 대학을 오게 돼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UCLA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도 모른 채 다음 주 경영학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도서관 사람들이 창가에 몰려 웅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가로 다가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곧 도서관 스피커에서 비상대피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챙겨 아파트로 향했지만 이미 건물 주변까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며 확성기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내를 반복했고 저는 겨우 지갑과 노트북만 들고 대피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이 상황이 끝나길 기다렸지만 TV에서는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저는 그제서야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탁한 냄새가 아득했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대피소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대피소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은 이미 물자가 동나 있었고 마스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서 겪는 이 혼란 앞에 무서워서 눈물만 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영학 수업에서 종종 마주치던 한국 유학생 이미영이었습니다. 항상 앞자리에서 열심히 필기를 했고 발표 시간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교수님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미영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영에게 여러 번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완벽한 과제 준비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했죠. 지난 학기 조별 과제에서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을 보며 은근히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왔습니다. 제 상황을 물어보더니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긴급 구호소가 있다며 저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영이를 따라 한인회 긴급 구호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미영을 본 것은 2학년 1학기 기업 재무관리 수업에서였습니다. 항상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던 그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수업에 늦게 들어올 때면 칠판 앞에서 교수님과 열띤 토론을 하는 미영의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논리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교수님의 관심을 받던 그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간고사 직전의 일입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미영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체크된 교재와 정리된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게다가 조별 과제에서 미영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P&G의 마케팅 전략 분석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팀장을 맡았는데 첫 미팅에서부터 명확한 일정과 역할 분담을 제시했습니다. 매주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모습은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던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아시안들은 왜 항상 도서관에만 있냐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가가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미영의 발표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멋진 디자인으로 발표를 준비할 때 그녀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교수님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번쯤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멀리서 미영을 지켜보며 그녀의 성실함과 지적 능력을 은근히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그저 수업이 끝나고 마주칠 때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런 재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미영이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를 따라 한인회 긴급 구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포가 가득했던 다른 대피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와 물티슈를 나눠주며 손소독을 안내했고 QR코드로 방문자를 체계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며 이곳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거라며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은 견고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주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불씨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안전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구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층에는 실시간 재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LA 각 지역의 화재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인 식당들이 차례로 도시락을 배달해 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게 김치찌개와 불고기 도시락을 건네며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봐 줬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맛은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 의료진들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건강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연기 흡입이 걱정된다며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법을 꼼꼼히 알려주었죠. 심지어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4시간마다 교대하며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은 완벽했고 모든 봉사자가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미영도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인회는 92년 LA 폭동 이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 미영이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미국은 한인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고에는 마스크, 생수, 담요 등 구호물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물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재고가 관리되었습니다. 한인 마트들은 매일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했고 한인 기업들은 창고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고맙게도 구호소에 머물고 있는 저를 미영이는 매일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힘들어하는 제게 한국식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영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는 정말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 구호소를 찾아왔고 한인들은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며 제가 이전에 가졌던 작은 편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가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이미 한인 커뮤니티의 DNA로 자리 잡은 정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한인 마트 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신선한 식료품들이 구호소로 배달되었습니다. 최 사장님이라는 분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셨다고 합니다. 한인회는 24시간 긴급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미영이 속해 있는 청년회는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곳의 봉사자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깊은 밤중에도 노인 가정의 긴급 이송 요청에 즉시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미영이의 말처럼 한인 교회들과 사찰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각 종교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구호물품을 분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주차장을 임시 물품 보관소로 제공하기도 했죠. 한인 기업들의 지원도 놀라웠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자사의 창고를 개방하여 구호물품 보관소로 제공했고 물류회사들은 무상으로 운송을 지원했습니다. LA 한인 의류업체들은 새 옷을 기부했고 세탁소들은 무료로 빨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인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대로 구호소를 방문해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인 약국들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며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약국 간의 이송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지원이 타 커뮤니티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인 2세들이 통역을 자처했고 히스패닉 커뮤니티와의 협력도 원활했습니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선행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인도주의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힐스에 자리 잡은 자신의 프라이빗한 고급 저택을 피해 주민들에게 과감히 개방했습니다. 평소 철통 보안으로 유명하며 6자녀들과 은밀한 사생활을 보내던 안젤리나 졸리의 저택이 이웃들의 피난처로 탈바꿈한 일은 한국인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졸리의 결단은 한인 사회가 보여준 이타적 공동체 정신에 대한 화답이자 재난 앞에서 인종과 지위를 뛰어넘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었습니다. 한인회는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잖아요. 한 한인 봉사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구호소 한쪽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원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 의료 지원 현황, 임시 거처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고, 이는 곧 다른 구호단체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 건물주들의 협조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이런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준비된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인 커뮤니티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피 기간이 2주를 넘어서면서 제 마음속에도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산불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졌고, 제가 살던 아파트 지역은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난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수십 명이 무리지어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총기를 들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인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약탈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약탈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한인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품을 나누어 주었고 서로를 더욱 긴밀하게 도왔습니다. 한인 상점들은 문을 열어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약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인들이 왜 이토록 체계적이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옆 침대의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한인 의료진들이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고 구호소의 차량으로 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 그날 밤 거리에는 약탈자들이 있었지만 한인 청년회 봉사자들이 차량을 호위해 안전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한인들은 오히려 진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미국적 가치 아닐까? 미영이의 이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로 돕고 질서를 지키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갔지만 한인 구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보안 체계를 가동하고 순찰조를 운영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창고에는 여전히 충분한 물품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한인의 저력이에요. 한 한인 봉사자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품격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요. 한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는 여전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름 아닌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산불이 잠잠해지고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교과서들, 벽에 걸어둔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미영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헬레나, 괜찮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말에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한인회로 데려갔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이미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인 건물주 협회에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인 상공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이런 도움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한인타운 근처의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건물주이신 김 할아버지는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한인 가구점에서는 필요한 가구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인마트에서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 교환권도 주셨습니다. 미영이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그 따뜻한 맛은 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저를 가족같이 대해 주었고, 이런 따뜻함은 쉽게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난 앞에 사는 집을 잃었지만 따뜻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는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인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재난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는 진정한 우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함께라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미영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산불이 너무 심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저는 다행히도 이 사태가 좋아질 때까지 가족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제가 한국인의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하셨고 제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미영이와 연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했고 저는 앞으로도 이 따뜻한 인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재난이 가져다준 예기치 못한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헬레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LA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헌신과 체계적인 대응은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92년 LA 폭동의 아픔을 교훈 삼아 30년간 준비해온 한인사회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진정한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헬레나와 미영의 우정은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처럼 체계적인 준비와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